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현재 아칸소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부에서 행정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수강하시는 석사 과목 MPA 프로그램에서 행정학 세미나나 Public Budgeting in Finance 그리고 Public Financial Management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주요 연구 분야는요, Public Budgeting and Finance랑 Public Financial Management이고요. 그리고 한국과 또 다른 나라들 간에 비교 연구했던 책이 있었는데요. 자본 예상과 자산 관리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자본 예상과 자산 관리에 관한 책을 저술하기도 했고요. 챕터를 저술하기도 했고요. 오늘 소개하는 연구는 미국의 연방정부 교부금이 어떻게 주정부의 재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관련해서 큰 금액의 교부금이 지급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 연구는 특별히 미국 연방정부의 고속도로 교부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과연 연방정부가 주정부,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늘리면 주정부, 지방정부의 세원이 늘어나서 자본 지출과 보수공사 지출을 늘릴 것인가? 과연 연방정부가 교부금을 늘리면 주정부,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및 투자 성과가 증진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연구는요, 첫 번째 질문에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연구는 현재 그랜트를 받고 후속 연구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 소개하기에 앞서서요, 단기 목차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정부의 고정자산 혹은 자본적 자산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고속도로 재정과 관련하여 현재 미국이 당면한 문제점 3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요. 또 간단히 기존 연구를 소개한 후에 연방정부 고속도로 인프라 정책에 관련한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요. 구체적인 연구의 질문과 또 연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론적 토대와 연구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요. 예비적 결과를 통해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Public Capital Asset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먼저 정부의 자본적 자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공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인프라, 정부 건물, 설비, 시설, 땅 구입과 같이 구매 후 한 1년 이상을 쓰는 고정 자산을 자본적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미국의 50개 주정부와 수만 개의 지방정부가 정의하는 자본 지출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정부는 5,000불 정도를 넘어야 자본 지출로 인식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정부는 10,000불을 넘어야 자본 지출로 인식을 하는 등 각 정부가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예산이 1년 단위로 짜여지는 것을 이제 고려해 볼 때요. 경상 지출과 달리 이제 자본 지출은 이제 1년 이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구매 품목의 잔존 가치가 1년 이상의 잔존 가치가 존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수를 확보하고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자본적 자산 혹은 이러한 고정 자산을 짜잘하게 보수하는 것, operating, 이제 preventive maintenance나 operating routine maintenance라고 이제 통상 부르는데요. 이렇게 짜잘하게 보수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그 자본 지출로 인식이 이제 되지는 않고요. 보통
경상 지출로 분류가 되어서 이제 사용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본 연구는 미국의 이제 주정부의 고속도로의 재정 지출을 중점으로 분석을 하였는데요. 다른 고정 자산과 달리 이제 교통 인프라 관련 데이터 정보는 양적 연구를 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주정부가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이 요구하는 정보들을 일정한 매트릭스 형식에 맞춰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적 연구를 이제 이용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연구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당면한 과제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면 과제는요, 재원 부족입니다. 전 세계 어느 정부든 재원 부족 문제는 공통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재원이 부족하지 않다면 정책적 고민이 이제 줄어들고 시민들은 원하는 공공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재원 부족 문제로 인해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주로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 과제와 지출 품목에 먼저 지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재정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유류 세금의 감소입니다. 연방 정부의 개솔린 텍스는 지난 거의 20년간 1993년부터 지금까지 18.4센트 per 갤런이고요. 갤런당 18.4센트이고요. 또 지난 10년간 주정부들이 또 가솔린 텍스 텍스 레이트를 올리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코비드-19 팬데믹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오일 가격 인상 등이 또 시민들의 차량 운행 시간 단축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단기적인 재정 악화를 야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크지만 또 재정 부족이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학학회인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이게 미국 토목학회인데요. 매 4년마다 각 인프라 항목마다 필요한 투자 금액을 산정을 해요. 근데 이제 육상교통 인프라의 경우에는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한 2.8조 달러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한 1.2조 달러의 투자 재원이 이제 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 현재 환율로 1달러에 요즘에 1,3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좀 계산을 해보자면 약 한 1,560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적 투자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노후화된 도로와 공항 등의 문제로 인해서 미국 가정이 평균 한 3,300불, 그러니까 현재 환율로 한 429만 원 정도의 비용을 연간 지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견해적인 이제 분석이긴 하지만요, 재원 부족의 문제를 나타내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최근 바이든 정부가 통과시킨 인프라 법안이요. 인프라 이제 이 재원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시킬 것이라고 이제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로 당면한 과제는 delayed maintenance 혹은 deferred maintenance라고 불리는 이제 보수공사의 지연입니다. 그 ongoing maintenance, preventive maintenance와 같이 이제 자잘하게 매일 쓰이는 보수 공사 비용은요, 경상 비용에 해당된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문제는 정부의 제한된 예산 규모 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수 공사는 가장 후순위에 해당됩니다. 인건비나 당장 더 중요한, 긴급한 그런 경산 예산과 비교해서 보수공사 지연의 부정적인 영향은
현재보다는 오히려 미래, 즉 장기적 관점에서 더 나타난다고 생각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 미세한 균열, 크랙 같은 게 났을 때나 뭐 파호 같은 게 생겼을 때 당장 가시적인 이제 큰 문제는 있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시민들이 그 보수 유지에 대한 중요도를 덜 인식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월급이나 뭐 재난지원금, 교육과 같은 항목에 비해서 덜 선호됩니다. 미국 주정부 고속도로 재정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유류세, 자동차 관련한 세금, 고속도로 톨비와 같이 도로를 쓴 사람이 내는 하이웨이 유저 레베뉴스, 이러한 재원과 연방정부의 교부금이 주된 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주정부의 General Fund, 즉 일반 경상기금에서 일부 이전이 이제 되고요. 지방채나 수익 채권을 발행하여 일부 충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의 재정이 어떻게 쓰이냐 했을 때 간단하게 생각해서 새로운 도로나 다리를 이제 깔기도 하고요. 심각하게 훼손된 도로를 이제 보수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드는 비용이 상당히 큰 비용이라서 보통 capital spending, 자본 지출로 사용이 되고요. 경상 지출로 사용이 되는 이제 미미한 보수공사에 비해서 돈 쓴 효과가 이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 지출 후에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반 이상의 주가 고정 자산의 보수 공사에 취약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저의 최근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지방 정부의 형태 중에 하나인 카운티 가버먼트, 카운티 정부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었어요. 네, 샘플을 이제 추출을 해서 미국 전역에 있는 이제 큰 카운티 중에 샘플을 추출해서 가버먼트 오피셜들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큰 카운티 정부들도 보수공사 지출에 필요한 재원 부족의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 미국이 당면한 문제는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얼마 전 피츠버그의 한 다리가 붕괴되는 참사를 맞이했습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인해서 한 10명 정도의 시민이 경상을 입었다고 해요. 근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보수 공사를 이제 미룰 경우에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즉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의 장기적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민들의 이제 생명과 또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다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미국 토목학회의 작년 리포트에 이제 따르면요, 미국의 평균 인프라 컨디션은 어텐션이 필요한 C-라고 합니다. 미디오커 컨디션인데요. 특히 도로 상태는 푸어 컨디션인 D이고요. 다리의 상태는 이제 어텐션이 필요한 C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도로 같은 경우는 42%가량이 이제 좋은 컨디션이지만 20%가량이 poor한 컨디션, 23%가량이 mediocre한 컨디션, 즉 이제 곧 puor가 될 수 있는 어텐션이 필요한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보수 지출에 관심을 갖는가? 저는 행정학자인데요. 정부 재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 3가지 측면에서 메인터넌스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프라 보수공사는 인프라의 라이프 사이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이 비용을 더 낸다면 어카우너빌리티 측면에서도 또 효율적인
관점에서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동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는 시민들의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또 어카너빌리티 측면에서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또 보수 공사에 대한 지속적 재정 투입과 또 라이프사이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지속적인 보수 공사의 지연은요, 인프라의 노후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요. 미래에 더 큰 픽싱 코스트, 즉 고치는 비용을 더욱더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요, 미래의 시민들이 더 큰 세금을 지출하면서 현재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공공 인프라를 이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요, 보수 공사는요, 인프라의 컨디션을 증진시킨다고 이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과 더불어서 인프라의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과 또 직결된 문제입니다. 교통 혼잡을 줄여서 죄송합니다. 시민들의 그 도로 사용 기간을 좀 줄여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도 줄여줄 수 있으며 또 긍정적 외부 효과도 늘려줄 수 있다고 연구해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intergenerational equity, 이제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관점에서의 보수 공사의 중요성입니다. 즉, 미래 세대가 지금 세대와 공정하거나 혹은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공평한 세금을 내고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자잘한 보수공사 지연은 결국 미래의 시민들에게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것이고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인프라는 사용자가 유류세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동차 관련 세금, 뭐 톨비 같은 이제 그런 유저 텍스로 재원이 이제 마련이 되고 있는데 같은 인프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현재의 시민들이 내는 가격과 미래의 시민들이 내는 가격의 격차가 커질수록 조세 부담의 형평성의 질문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대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요, 행정학 이외의 다른 학문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세대 간의 이제 형평성 크게 환경적 관점에서, 사회적, 법적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이제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네, 여러분도 이제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환경적 관점에서 세대 간의 형평성은 뭐 예를 들면 기후 변화나 자원 고갈 같은 환경에 대한 이슈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제 걱정과 함께 이제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이제 점이고요. 또 사회적, 법적 이제 관점에서의 이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요, 주로 이제 현재 시민들이 다음 세대를 이제 생각하며 갖는 도덕적, 이제 법적 관점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 관점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요, 아까 제가 이제 정의했듯이 공정한 세금 가격과 공정한 공공 서비스 이용에 이제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인프라는요, 다년간의 시간에 걸쳐서 투자가 되고요, 이용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이 서비스를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 고려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중 하나가 이제 공공 인프라를 유지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도로를 보수하는 데는 이제 크게 improvement spending과 route maintenance spending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improvement spending 혹은 이제 개선 지출, 도로 재건, 재포장과 같은 큰 공사가 필요할 때 주로 쓰이는 이런 비용은 주로 이제 도로 컨디션이 나빴을 때에 사용이 되고요. routine maintenance spending 혹은 일상적인 이제 지출, 도로에 이제 프리벤티브한 이제 메인테넌스 스pen딩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지출 항목은요 도로가 acceptable하고 good condition일 때, 즉 상태가 꽤 괜찮을 때 사용되는 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틴 메인테넌스 스pen딩은 종종 이제 ongoing maintenance spending, 이제 preventive maintenance spending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가 이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프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게 제가 간단하게 그 스pen딩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블루 라인 같은 경우는 루틴 메인터넌스 스pen딩, 즉 보수 그 자잘한 보수 관련한 스pen딩이고요. 이제 오렌지색 라인은요 이제 그 임프루먼트 스pen딩, 조금 더 큰 픽싱 코스트에 쓰이는 이제 스pen딩이고요. 회색 라인은요 그 루틴 메인터넌스 스pen딩과 임프루먼트 스pen딩을 합한 그런 스pen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1995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유닛은 레인 마일, 지금 제가 그 커서가 잘 안 보이는데 1000불 per 레인 마일로 그 레인 마일당 1000불 단위로 계산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트렌드를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루틴 메인터넌스 스pen딩 같은 경우는 정말 slightly increase 되었습니다. 즉 변동성이 많이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improvement spending과 total maintenance spending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비교적 루틴 메인터넌스 스pen딩보다는 큰 것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환경이나 또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캐피탈 스pen딩의 변동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임프루먼트 스pen딩과 토럴 스pen딩은 또 이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법안으로 이제 돌아와서요. 얼마 전에 통과된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 Act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인프라와 관련해서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요. To rebuild America's roads and bridges. 즉 미국의 노후화된 도로와 다리들을 재건하는 것이고요. To grow the economy sustainably and equitably. 지속적이고 형평성 있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캐치프레이즈를 볼 때에 왠지 세대 간의 형평성도 그 증진시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하게 이 정책이 주는 함의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주정부, 지방정부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도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두 연구가 이 질문 안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로 연방정부와 정부의 이제 교부금이 주정부의 재정 선택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현재의 연방 정부의 교통 정책이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이제 개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방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1950년대에서 60년대에는 연방정부의 교부금이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노후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1970년대 중반쯤에 미국 의회는 The Highway Act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안으로 3R 프로그램이 생기는데 3R은 Resurfacing, Restoration, and Rehabilitation을 이제 의미하고요. 보통 도로 컨디션이 나쁠 때 사용되는 재정, 즉 Improvement Spending 재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81년에는 연방정부가 이 3R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Reconstruction을 또 이 3R 프로그램에 삽입을 해서 4R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도 연방 정부의 교부금은 주로 new construction, 또 새로 도로와 이제 도로를 건설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improvement spending, 이 4R에 해당되는 큰 그 고치는 도로를 수리하는 비용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저의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중의자 투표 모델, 미리암 브로 티오럼에서 기인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중의자 투표 모델은요, 공공 서비스와 정부의 재정 선택에 대한 유권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재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 정부의 소비 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재화 비용에 대한 유권자들의 collective choice, 즉 집합적 선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일반적인 투표는 majority voting이잖아요. 즉 50%에서 뭐 1표로 하나를 이제 더해지면 이제 승리를 가져오는 그 투표 방법인데요.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는 이제 중위 유권자의 선호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제 이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론에 따르면요, 이제 만약에 연방 정부의 교부금이 주정부의 대응 교부금, 즉 매칭 리퀘어먼트를 요구를 한다면 중위 유권자의 더 나은 고속도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의 교부금이 증가를 하면요, 주정부의 the marginal prices of public services, 즉 공공 서비스의 한계 가격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교부금의 경우에는요, 미국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교부금을 이제 수여할 때 보통 20%의 매칭 리퀘어먼트를 요구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주정부가 한 20%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적 배경에서 이제 설명을 했듯이요. 교부금은 주로 improvement spending이나 new construction과 같은 capital spending, 즉 자본적 지출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연방 정부의 교부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fly paper effect, 즉 끈끈이 효과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주정부의 캐피탈 스pen딩을 레버리지하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연방 정부의 이제 교부금은 주정부의 이제 고속도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데 있어서 프라이스 이펙트, 가격 효과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저렴해진 가격에 더 많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더 많은 양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더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정부의 이제 교부금은 루트 메인턴스 스펜딩과 같은 자잘한 보수공사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론에 기반해서 살펴볼 때요, 주정부의 루트 메인터넌스는 가격 효과를 갖게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방정부 교부금 이제 증가에 따른 가격 효과가 이 루트 메인터넌스
지출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교부금을 주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스테이 가버먼 입장에서는 싼 가격의 루틴 메인터넌스를 할 이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위다 투표의 선호도는 이제 그들의 소득과 세금 가격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본 연구의 키 임팩트 베리어블이 아닌 관계로 설명을 이제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저는 이제 full model에서는 공급 측면의 서플라이 측면에서의 퍼블릭 코스트와 이제 퍼블릭 버짓 컨스트레인 또 환경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의 이론적 영향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설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론을 기반해서 세 개의 가설을 제가 설립을 하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가설은 이렇습니다. 연방 정부의 고속도로 교부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주정부의 4R로 구성된 Improvement Spending의 양은 가격 효과로 인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요, 이렇습니다. 연방 정부의 고속도로 교부금은 루트 메인터넌스 스펜딩에 대한 가격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정부의 루트 메인터넌스 스펜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입니다. 네, 마지막 가설은요, 연방 정부의 고속도로 교부금은 임프루먼트 스펜딩과 루트 메인터넌스 스펜딩의 합인 전체 메인터넌스 스펜딩의 그 증가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이제 검증을 이제 제가 해보기 위해서요. 고정 효과 모델을 이용해서 패널 데이터 분석을 이제 했는데요. 분석에는 알래스카랑 네브래스카, 하와이를 제외한 47개 주의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알래스카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severance tax를 의존을 하고 있고요. 재정 구조가 다른 주들과는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브래스카 주는요, 정치적인 아웃라이어고요. unicameral legislator인 유일한 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와이는 geographically outlier인데 그 하와이의 로케이션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있듯이 이 컨티넨탈 그 미국 대륙에 있지 않기 때문에 geographical outlier로 이제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데이터 타임 피리오드는 그 시간은요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간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저희의 그 메인 임팩트 베리어블은 이제 페더럴 그랜트 이고요. 그 저의 종속 변수는 메인터넌스 스펜딩입니다. 이 데이터, 주요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과 디펜던트 베리어블의 데이터는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인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의 Highway Statistic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네, 보시는 표는요, 분석에 포함된 독립 변수들인데요. 너무 복잡한 관계로 설명을 스킵하고요. 저희 메인 베리어블인 페더럴 그랜트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1-1은요, 임프루먼트 스펜딩을 종속 변수로 사용한 모델이고요. 모델 2는요, 루트 메인턴 스펜딩을 종속 변수로 사용한 모델이고요. 그 모델 1-3은요, 임프루먼트 스펜딩과 그 루트 메인턴 스펜딩을 합한 전체 토로 메인턴 스펜딩을 종속 변수로 이제 사용한 모델입니다. 즉 연방 정부의 교부금의 양이 증가하면 임프루먼트 스펜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루트 메인턴 스펜딩의 그 양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인
메인터넌스 스펜딩의 양은 증가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preliminary result summary인데요. 이것도 이제 좀 복잡한 관계로 조금 더 이제 쉬운 버전으로 이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preliminary result에서 보신 것과 같이 모델 1과 모델 1-1과 1-3은 가설에서 예상한 대로요. 연방정부 교부금 증가가 improvement spending과 전체 보수 지출량의 증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아마도 연방 정부의 교부금의 가격 효과 때문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모델 1-2는요. 예상과 다르게 이제 부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교부금이 루트 메인터넌스 스펜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이제 세웠었는데 왜 부정적으로 왜 루트 메인터넌스 스펜딩의 양이 줄었느냐 하는 이제 질문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한 바로는요. 아까 이제 도입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의 리미티드 버젯, 제한된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정부 입장에서는요, 제한된 예산 안에서 투자 결정을, 지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더 많은 양의 페더럴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는 improvement spending, capital spending에 더 많은 양을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 재원을 마련을 해야 할까요? 세금을 거둘 수도 있겠고요. 다른 곳에서 지출을 줄일 수도 있겠죠. 지출을 줄일 때에 일반적인 다른 어떤 카테고리에서 줄일 수도 있겠지만 또 같은 정책 아래에서 인비저블한, 좀 레스 비저블한 루틴 메인터넌스 스펜딩의 지출 항목을 줄임으로 인해서 당장의 그러한 위기는 야기하지 않은 채 임프루먼트 스펜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파인딩스랑 이제 정책 서제스션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요. 연방 정부의 그랜트 양이 많아지면 주 정부의 임프루먼트 스펜딩의 양이 증가될 것이다. 가격 효과 때문에 증가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했고요. 예상과는 다르게 연방 정부의 교부금의 양이 많아지면은 주 정부의 루틴 메인터넌스 스펜딩의 양은 줄어듭니다. 아마 이것은 펀저블리티 효과 때문에 대체적인 지출 항목 간의 대체적인 효과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더 높은 연방 정부의 그랜트 양은 주정부의 전체 보수 지출의 양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아까 제가 인터제너레이셔널 에퀴티, 즉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의 연구가 이제 루틴 메인터넌스를 일상적인 보수 지출을 지연을 시키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이제 세대 간의 형평성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루틴 메인터넌스 스펜딩의 지연을 막을 것인가? 본 연구의 결과로만 보았을 때에는 만약에 연방 정부가 루틴 메인터넌스 스펜딩을 정책 교부금의 사용과 이제 사용에 있어서 포함을 시킨다면 조금 더 지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의 연구의 한계이자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터제너레이션 애끼리 이거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그 질문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연방 정부가 그 세대 간의 형평성을 악화시키는가? 저의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연방 정부의 교부금의 증가는 코스트, 즉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 연구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루틴 메인터넌스의 지출 지연으로 인하여 미래 유권자의 더 높은 인프루먼트 스pen딩이나 이제 잠재적인 인프라스트럭처 붕괴나 뭐 이런 참사 같은 코스트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 그 연방 정부의 교부금이 주는 베네핏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베네핏들이 존재할 텐데요. 뭐 가시적인 베네핏은 아마도 당장의 그 푸어 컨디션인 로드가 좋아지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을 테니 단기적으로 성과가 향상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세한 스토리는 아마 저의 후속 연구에서 조금 더 다룰 예정이라 더 말씀드리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지만 코스트와 베네핏이 그 현재의 그 가격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높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요. 누가 beneficiary, 누가 수혜자이고 누가 cost takers인가입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자가 수혜자와 같지가 않다면 비용을 지불하는 자는 미래의 도로 사용하는 유권자들이고 만약에 그 수혜자는 이 교부금의 수혜자는 뭐 현재 세대의 society in general이라면 사회의 그 전반에 펼쳐 있는 그 많은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면 혹은 특정 집단에게 돌아간다면 이라는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저도 더욱더 공부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고민을 조금 해본다면 어떻게 정책을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은 시간 저의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의 연구는 연방 정부의 교부금이 주는 함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고속도로 유지 보수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고요. 세대 간의 형평성이라는 이슈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관점에서 수행한 첫 번째 연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방 정부의 교부금이 주는 모든 함의를 도출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교부금의 정책 아래서 또 어떻게 재정 선택을 하는지를 이제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방 정부의 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부의 자본 지출에 20% 매칭을 요구를 하는데요. 이로 인해 가격 효과가 발생하면서 주정부의 제한된 재정 아래 그 교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루틴 메인터넌스 스pen딩 같은 지출을 감소하면서까지 임프루먼트 스pen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출 항목의 대체가 주정부 재무 관리에 어떤 성과를 내는지는 이제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연구는 많이 연구되지 않은 분야인 이제 공공 인프라의 보수 지출에 대해 이해를 조금 더 확장시킴으로써 자본 예산 시스템을 개혁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를 이제 마치겠고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